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앞으로의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폭락이 나오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입니다. 해당 주식은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까지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매수한 종목인데 해당 종목을 공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부터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일주일, 2주일 움직일 업종이 아니라 향후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상승에 대한 동력은 AI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머스크를 정보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서 상무부 장관으로는 미국 IB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지명합니다. 즉 기업인을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거겠죠.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한 해 예산만 무려 110억 달러, 직원만 5만 1000명이 넘는 거대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상무부에서 반도체, 사이버 보안, 특허 등을 총괄하고 감독하며 관세를 책임지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도 관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원래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관세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들, 즉 그 돈을 만들기 위한 정보효율부에 대한 내용들까지 본인의 계획대로 지금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진짜로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제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코 AI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규제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모든 규제들은 전부 다 AI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격차를 벌리기 위한 그러한 준비고요. 그에 따른 규제 완화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현재 6조 원을 쓰고 6조가 아니죠. 6조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공룡 정부를 현재 머스크가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예고하고 있죠. 정보효율부 수장 머스크는 강도 높은 연방정부 개혁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 해 약 6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9,600조를 쓰고 있는 공룡정부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채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머스크는 일단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 자체는 모두 백지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규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백지화시켜서 경제를 먼저 살리겠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폐지된 규제에 비례해서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거겠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즉 X를 인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감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택근무 금지뿐만 아니라 주 5일 출근 의무화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폐지된 규제로 인해서 인력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의 절반 이상이 근무 시간의 40%를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택근무를 금지시켜버리면은 인력이 자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이처럼 여기에서 따른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평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AI 개발 관련된 안전성 평가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서 사실상 기업들이 AI를 개발함에 있어서 경쟁력에서 규제에 막혀서 경쟁력 자체가 상실되지 않도록 그러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시험과 상용화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얘네가 AI에 대한 개발을 빠르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있지만 선두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 트럼프 2기의 실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저격에 나섰습니다. 머스크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를 상대로 한 소송에 픽으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추가하면서 미국 빅테크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오픈 AI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와 합병된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즉 얘네가 합병을 통해서 시장 자체를 선두에 대한 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기업들, 즉 뒤따라오는 후발주자들에 대한 성장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AI 분야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다른 AI 회사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가 들어갈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트럼프 2기의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의 공격이기 때문에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트럼프 2기의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가 선두기업 오픈 AI에 대한 견제를 지속함과 동시에 자신의 AI 기업 xAI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xAI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아니 이번에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공격했다라는 근거는 투자를 못 받게 한다는 건데 xAI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머스크의 이야기는 우리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닌 또 다른 AI 기업에 대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 xAI가 이번에 펀딩 라운드에서 약 50억 달러를 모금하고 기업 가치가 무려 500억 달러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xAI가 만들어진 지 아직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70조 원에 대한 가치를 받게 된 겁니다. 올해 모금한 금액만 약 110억 달러입니다. 상반기에 60억 달러를 모금했을 때 기업 가치가 240억 달러였는데 5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모금하면서 현재 500억 달러까지 기업 가치가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시장 평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자금의 일부를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10만 개의 엔비디아 칩 추가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멤피스에다가 이 엔비디아의 칩 10만 개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멤피스에 들어갔던 데이터 센터 규모를 현재 2배로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AI에 대한 투자를 현재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AI 거품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을 봤을 때 AI 거품론 같은 경우에는 우려에 불과했다. 즉 이미 실적이 증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지금 당장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도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AI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AI에 대한 투자, AI에 대한 견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분명히 우리나라도 AI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선진국이냐 강국으로 갈 것이냐 혹은 후진국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핵심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이 엔비디아의 H100이라던가 이런 GPU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AI 개발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거나 혹은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다 밀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AI 기술 개발을 AI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엔비디아의 H100 GPU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약 2,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우리 한 나라에서 이 GPU를 2,000개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메타만 35만 개, XAI만 10만 개, 테슬라만 3만 5천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가 단위에 대한 AI 기술 개발력 자체도 미국에 있는 기업 하나보다 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성 AI 활용 순위도 한국이 20위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AI 후진국에 가까울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6년간 1,900조 원을 AI 기술 개발에 투입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에 대해 2년에 걸쳐서 약 4,40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까지 돈을 쏟아서 밀어주고 있는데 사실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AI 후진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싸워왔던 여야가 드디어 AI 기본법을 연내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 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는 AI 기본법 제정안이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AI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AI 윤리, 기술 안전 조치 확보 등에 대한 규제를 뜻하는 그런 기본법인데 AI 기본법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워터마크를 포함해서 AI가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은 워터마크를 반드시 포함해서 이거는 AI가 만든 이미지다라는 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안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PU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로 개발을 통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법안 통과를 통해 AI 도입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AI에 대한 내용들, 즉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AI 모델들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모든 분야, 서비스 분야냐, 제조업 분야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AI에 대한 도입이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서비스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크게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이 현재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GDP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로 국내 경제의 주요 원동력인 만큼 AI를 통해 제조업 자동화 등 업무 효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세계 제조 산업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도 현재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사실 제조업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정부의 지원도 다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즉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을 앞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AI화가 필수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도 있겠지만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AI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도 30% 정도 향상시키고 제조 비용도 절감시키며 제품의 결함도 약 50%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국민 AI 일상화를 올해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2025년도 도입되는 AI 모멘텀 중에서 정부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즉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보다는 정부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AI 사업을 영위하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1순위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기업이고요. 그러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사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한글과 컴퓨터는 경기도청, 한국전력공사, BGF 리테일 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AI 제품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실증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정식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에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회사 싱크프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거버먼트의 미국 정부용 지식관리 시스템에 싱크프리 오피스를 공급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와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요. 해외 진출까지 점점 성공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특히나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 AI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서 가장 1순위로 주목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